푸드 세이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타리오의 푸드 핸들러를 위한 가이드 문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작성된 문서고요.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푸드 세이프티는 캐나다에서는 큰 부분 차지하는 게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푸드 프레미스는 푸드를 준비하거나 팔거나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를 필요로 하고요. 그 스탠다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질병과 푸드로부터 생기는 질병에 대한 확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자기가 음식을 사는 장소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도 목표가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음식을 가능한 제공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푸드 세이프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위생이나 음식이 오염되는 것을 막거나, 그 다음에 음식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온도에서 유지하는지에 대한 컨선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푸드 세이프티가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레지스트레이션 규정, 법률 이 적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 주정부, 시 법률들을 다루고 있고요. 푸드 세이프티에 관한 것과 연방과 주정부와 시가 커버하는 그 에어리어가 다르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가게 오너나 운영자가 푸드 핸들러로서 가지는 책임이 무엇인지, 핵심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식품을 다루는 그 프랙티스를 실천해야 되는 것의 이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베네핏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계된 푸드 세이프티 프로그램은 영업장이나 고객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고객이 자주 찾아줘야만 그리고 인플로이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지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안전한 장소에 가려고 하는 커스터머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인플로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알므로써.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클레임이 없기 때문에 인슈런스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법적, 의학적 분쟁이나 벌금 이런 것들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더 신선하고 더 나은 맛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과 위생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절감될 수 있다.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전하지 않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영업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유닛에 의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이미지와 고객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베네핏, 장점, 이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레지스트레이션, 푸드 세이프티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가? 세 가지 레벨, 가버먼트의 세 가지 레벨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페더럴, 연방, 주정부, 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법률들은 이제 푸드가 안전하게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겠죠. 푸드 핸들링이나 스토리지 관련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또는 도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전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연방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캐나다 푸드 인스펙션 에이전시라고 해서 CFIA라고 해서 연방 수준에서의 인스펙션을 한다고 합니다. Food and Drugs Act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요. 주정부는 HPPA라고 해서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그들 자체의 Health Act and Regulation을 가진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Medical Officer of Health와 Public Health Inspection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HPPA라고 합니다. 주정부의 헬스 인스펙터가 가지는 권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크게 네 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Power of Entry라고 해서 인스펙터들은 영업장에 진입할 수 있고요. 워킹 아워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루틴한 인스펙션도 포함되고 잠재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진입에 대한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브 시저라고 해서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압류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건강에 위해되는 위해 요소라고 된다면 그 음식 자체를 바로 폐기할 수 있게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power to make an order라고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인스펙터들이나 메디컬 오피셔들이 문제의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게끔 명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요소를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문서로 행해지고요. 또는 심지어는 이제 구두로도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명령에는 특정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건강에 문제되는 요소, 위해 요소가 제거되거나 고쳐질 때까지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PHI라고 해서 Public Inspector, Public Health Inspector의 약자죠. Certified Public Inspector의 약자가 PHI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egulation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food premises, 모든 음식 관련된 영업장의 인스펙션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레귤레이션 자체는 food premises 를 커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청결과 위생과 도구와 그 다음에 음식 보관 관리 온도와 그 다음에 푸드 핸들링, 인프로이의 위생, 트레이닝된 푸드 핸들러나 슈퍼바이저를 현장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 영업 시간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스펙션 하는 동안에 인스펙터들이 무엇을 이제 조사하냐면 이제 안전하지 않는 식품 관리 사례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들의 컴플레인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리콜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과 또 이제 화재나 그 홍수, 그 다음에 기타 위급 상황에 대한 조치 내용 같은 것들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즉각적인 음식 위해 요소들의 인스펙션 하는 동안 보여지면 인스펙터는 그 영업 정지를 지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반 노티스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Provincial Offenses Act라고 해서 주정부 법률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First Inspection에서는 리스크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평가냐면 그 영업장이 리스크 수준이 하인지, moderate인지, low인지를 판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기로 인스펙션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위에 요소가 없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이런 미니멈 규정도 있네요. 위험을 평가할 때는 음식에 의한 질병 리스크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인구나 컴플라이언스 이력, 그다음에 음식 준비 스텝 단계, 서티파이드 푸드 핸들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본다고 합니다. 어널리시스 어디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C가 하는 역할은 뭔지 보겠습니다. 미복 사항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나 연방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네요. 각 시마다 다른 에어리어에서 규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츄에이션을 고려해서요. 예를 들면 라이센싱 관련된 거, 가비지 통제 관련된 거, 하수구 폐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빌딩 표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스펙션 자체는 섹션 5의 레귤레이션 493/17 이런 식으로 그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노테이션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규정을 시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재적으로 위의 요소가 있는 음식들은 어떤 특정 요구되는 온도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요리가 된 것들, 요리가 된 가금류들은 서비스 아웃사이드 땡저 존에 예를 들면 4도씨 이하, 60도씨 이상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같은 경우에는 O.REG 493/17번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보시면 이 변질에 대해서, 오염이나 변질에 대해서 프로텍트 되어 있느냐, 보호되어 있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있는 그 푸드나 서비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된 서비스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밀폐 용기에 보관되어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보시면 Food Contact Surface라고 해서 음식 그 접촉면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컨택을 음식에 하게 되는 경우에 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리 상태도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결과 위생을 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은 모든 그 인프로이에 의해서 실천돼야 된다고 합니다. 푸드 핸들러는 클린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의복 입는 옷들까지도 클린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요. 음식 만들 때. 그 다음에 손이 더럽혀졌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이유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이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할 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도구에 대해서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박테리아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각 사용 후에 반드시 청결과 위생 상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가 됐던 운영진이 됐던 영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 모든 바닥과 벽과 천장이 청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수리된 상태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장을 잘 유지하라는 얘기죠. 오너나 운영진한테.
그 다음에 트레인 받은 푸드 핸들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영업시간 동안에 운영자는 반드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푸드 핸들러나 슈퍼바이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푸드 핸들러 트레이닝을 완료한 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결과를 대중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포스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운영자들은 스테이트 인스펙션 결과를 퍼블릭 헬스 인스펙터에 의해서 행해진 인스펙션 결과를 포스트해라. 인스펙터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푸드를 안전하게 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오너부터 셰프, 서버, 디시와셔까지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잘 관리돼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준비 단계든 판매 단계든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푸드 핸들러로서는 어떤 규정과 표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푸드 핸들러에게는. 그리고 그것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푸드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영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5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된 것 같습니다.